자, 이번 시간은 자, 생윤 선지정리 환경윤리입니다. 자, 여기서 출제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입시 경험상 생윤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말 토시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류화가 한 네 사람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벤다이어로 이렇게 푸는 것들이 있죠. 평균적으로는 세 사람 나오는데 가끔 네 사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자, 제가 이 강의만 여러분 잘 따라하시면요, 명쾌하게 생윤을 맞출 수 있다. 예, 자,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연기설은 다른 챕터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죠. 연기설이 뜻이 뭐죠? 이거 인연생기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원인과 조건이 생기면 다른 것도 생기고 멸하면 없어지면 얘도 멸합니다. 이걸 생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로 우주 만물은 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이걸 그물코라고 하거든요. 이걸 인드라망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고요. 기출. 예, 요거는 불교입니다. 자, 불교이고요. 자, 2번은 자연이란 인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유기적인 무의의 체계다. 이 무의의 기조는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나 인위적인 것들을 다 위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무위, 자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근원이며 원리고 그 도가 구현된 질서다. 자, 이거를 자연이라고 본 것은 도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하늘의 이치를 3번 바탕으로. 자, 경천애인. 예, 이거는 유교죠. 대표적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예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할 때 요 예가 예법을 나타내는 건데요. 요것은 우리의 지금으로 따지면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법 사실은 비슷한 유사어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유교고요. 데카르트. 자, 서양에서는 데카르트가 자연관 갖고 있는 거를 이론을 냈죠. 자연은 인간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리학적 대상이다. 자연은 객체고 주체는 인간이다. 이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것을 이분법적 자연관이라고 그래요. 데카르트는 한 시대를 풍미한 굉장한 철학자예요.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룬 철학자가 누구냐면요, 베이컨입니다. 데카르트는 합리론 이성주의라고 부르죠. 합리론 바탕으로 주장했어요. 베이컨은 경험론이고요. 그래서 인식에 대한 인식론이라고도 불렀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게 코기터 에로숨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러면은 그거 같은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식론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자, 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데카르트가 본 거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자연을 물리적 대상 객체로 봤기 때문에요.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걸 동물 기계론이다 그래요. 동물은 기계와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데카르트가.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자연의 무목적성. 자, 이 무목적성 기출된 적이 있어요. 요 글이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출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을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자연은 이거를 자연적 하늘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가입니다. 이 발제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 맞고요. 도가입니다. 불교 도가의 공통점이 또 한 번 나왔어요. 기출이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 무위자유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무위, 이무, 불위. 이 뜻이 뭐냐면요. 자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 이는 그것으로서 못 이루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인위적이지 않은데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인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인간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 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번은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왜? 몇천 년 동안의 그 인간의 역사에서는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와 권리가 있고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오직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다. 자, 대표적인 자연관은요. 서양에서는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분은 발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기출이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정답은 어떻게 푸냐?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가 있고 주체이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도 오직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목이 아직 좋지는 않아요. 자, 참고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죠. 그러니까 신의 섭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섭리에 의해서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데카르트와 베이컨 이분은요 이 말을 했어요. 유명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속에는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본 정복 대상적 자연관을 갖고 있어요.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고 정복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칸트는 자율과 이성을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본 사람인데, 그리고 인간성 실현, 인격권, 절대 인격권, 인간의 존엄권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들 아시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의무가 직접적으로 있어서 동물에 대해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있어요. 그냥 요즘 이 수능 기출이 너무 빈출했는데요. 이건 의무라고만 간단하게 나올 때는요. 이 안에는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입니다. 이거는 진짜 간접적인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성과 윤리 도덕, 이 윤리 도덕심이 있는데 이게 손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걸 싫어했고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간접적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도덕적 의무가 되겠죠. 자, 근데 들어가지고요. 이 인간 중심주의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환경의 오염 문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상교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윤리와 도덕을 바꾸나 해서 이 벗어나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동물 중심주의. 인간에서 좀 확대된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수능 선지에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요. 이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나 이런 게 인간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동물까지 보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싱어. 여러분 잘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키워드는 뭘까요? 공리주의자인데 예,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정적 존재라고도 불렀어요. 유정적인 존재인 인간과 동물 이렇게 표현하든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 이렇게 봤습니다. 이 동물도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 선지에 두 번이나 기술됐는데요. 동일한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익이 모두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얘는 맞는데 이익 관심은 맞는데 또 이익 평등을 고려하라는 원칙이지 인간과 동물이 이익을 갖는 대상이 같다 하면 틀린 선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이익 고려를 할 때는 경제를 따집니다. 근데 동물은 만약에 자기가 먹을 거리 그러니까 식물을 주식으로 먹어요. 이 대상이 다르죠. 이게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출이 두 번이나 나왔고요. 이 사람은요 인간을 위해서 동물에게 호의와 존중을 베풀면 종차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대하고 있고요. 공리주의자면서 동물 해방론을 주장했습니다. 15번에 레건은요. 이 사람도 동물 중심주의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쾌고 감수 능력을 부정한 게 아니라 같은 동물 중심주의인데 쾌고 감수 능력만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살아있고 삶의 영위할 능력을 가진 도덕적인 권리 개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수능 선지에 잘 나옵니다. 인간과 일부 동물입니다. 이 사람은 성장한 포유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성장한 포유류는 감정, 희망,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삶의 주체로서의 이걸 강조했고요. 이 사람은 쾌고 감수 능력만으로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감정, 희망, 목적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 살짜리 한 살짜리 포유류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장한 포유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모든 동물은 틀린 겁니다. 레건은 일부 동물이에요. 싱어도 모든 동물이 아닙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부족하다 느껴서 모든 생명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이 수능 기출에서는 딱 두 번 나왔는데요. 이것도 정리 한번 제가 뒤에 선지해 놨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인간,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생명 외경 사상이라는 정도로 생명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긴 분이 바로 슈바이처인데요. 이런 말을 해서 발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느냐 그러면 선이에요. 죽이고 파괴하느냐 이거는 악입니다. 생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테일러가 무지하게 자주 나오죠. 모든 생명체 또는 유기체 이렇게 나오면요. 요거는 테일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목표 지향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생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심.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성장, 발전, 생존 방식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체다.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이라는 단어는 테일러가 참 많이 썼고요. 삶의 주체에 나오면은 레건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생명체에 대해서 악행을 금지해야 된다. 악행 금지의 의무를 주장했고요. 간섭하면 안 된다 해서 불간섭 나왔습니다. 수능 기출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생태계에 원래 이 사람 생명 중심주의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평가원에도 해설이 그렇게 나왔나 너무 의심이 가가지고 23학년도에 기출이 됐는데요. 생태계에
테일러는 불간섭 의무가 있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그 생태계 안에 생명까지 들어간 걸로 쳐가지고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성실의 의무 이거는요. 동물에 대한 겁니다. 동물을 사냥하잖아요. 사냥하지 말라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다. 이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거나 식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 보상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강조한 요게 두 번 또 나왔는데요. 악행 금지 의무, 불간섭 의무가 특히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 한 번 나왔고 보상적 정의 의무가 있다. 이것도 기출이 나왔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19번의 생태 중심주의. 이 생태는 생태계 같은 걸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생태는요.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생태 개 이거 맺을게 이을게 그랬는데요. 요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요게 모양태라고도 하지만 이 environment 그러니까 둘러싸인 환경을 뜻하기도 하는 한자예요. 요 바운더리를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호 연관성 있는 범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을 바탕이 되는 대지 이해 갑니까? 물, 공기, 흙, 대지 이런 무생물을 다룬 선지가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에 또 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이게 너무 자주 나왔고요. 레오포드는 또 강조한 게 대지윤리입니다. 이 대지, 땅. 자, 여기에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인간은 지배자가 아닌 생명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말한 게 있고요. 이 앞에 레오폴드 앞에 있는 이론들은요. 생명중심주의 테일러하고까지 비교가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데 개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개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체론에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레오폴드는 전일론으로 봅니다. 생명 공동체, 생태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개체론보다. 그래서 개체론의 도덕 권리보다 이 생명 공동체인 생태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희생까지도 허락해요.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지가 두 번이나 기출됐어요. 자, 생태 중심주의에는 네스란 사람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심층 생태학 중에서도 더 심도 있게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생명 공통적 모든 생명 구성원은 거대 복잡한 관계 연결망 속에서 상호 연결된 전체 평등한 구성원이다. 생명 중심적 평등을 지향한다. 이 생명 중심적 평등을 지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큰 자아 실현이 나타난다라고 큰 자아 실현 단어를 썼어요. 이게 한 번 나왔고요. 인간이 모든 자연적 존재와 상호 평등한 관계. 이게 인간과 모든 생태계, 자연적 모든 존재들이 공생할 때 실현된다. 그래서 이게 환경 중심적 강조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걸 환경 파시즘이다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자, 22번부터 선지 진입 한장 또 볼게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를 위한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본 거는 싱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생명이면 되죠. 레오폴드는 대지, 자연, 흙, 땅 이런 것까지도 도덕적 고려를 위한 기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어만 맞는 거죠. 자, 23번. 생명이 없으면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가 존재하는가? 생명이 없는 거는 무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게 레오폴드입니다. 자, 이해 가셨을 거고요. 이게 다 기출이 여러 번씩 나온 것들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 간의 의무를 직접적 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칸트입니다. 칸트가 유일하게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이 있고 이렇게 말을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죠. 자, 25번. 요건 23학년도 수능 기출입니다. 잘 보세요. 테일러는 인간의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선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선지일까요? 틀린 걸까요?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이 절대성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모든, 완전한 이런 단어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뭐뭐만 이 꼭 조심해야 돼요. 사탐은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정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선지가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5번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6번 싱어와 테일러. 자,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 선지가 또 23학년도에 얘도 수능에 나왔어요. 맞다입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싱어는 쾌고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테일러는 뭐예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가 있냐? 그러면 동물에 대한 의무가 정당화됩니다. 이해 갑니까? 이 근거란 단어가 더 중요하게 취급해가지고 평가원에서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자, 27번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자, 감각이 없으면 무생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 인간이 아닌 요거는 칸트도 맞고 싱어도 맞는 겁니다.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거 평가 해설 제가 다 확인한 것들입니다. 정리 이대로 하시면 돼요. 28번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종이 다른 개체예요. 예를 들면 뭐 동물, 식물 뭐 이런 거겠죠. 서로 다르게 대화하죠. 싱어도 다르게 대우합니다. 쾌고를 느껴야 돼요. 이해 갑니까? 이건 대우해야 하는 거예요. 칸트도 마찬가지죠. 인간과 동물을 같이 대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고요. 둘 다.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유일한 조건이라 말하는 거 거꾸로 싱어예요. 그러니 이것은 레건이나 테일러는 그 조건이 쾌고 감수 능력만 있지 않죠. 이게 기본 개념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선지들이에요. 레건은 뭐예요? 삶의 목적이잖아요. 삶의 주체. 이해 갑니까? 테일러는요. 생명에 대한 삶의 중심체라는 게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고. 모든 유기체가 지닌 유기체 나오면 생명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 중심주의예요. 이 목적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이 간단하게 인간의 의무에는 직접적 간접적 많은 꾸미말이 붙을 수 있죠. 이건 테일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31번. 자, 고등 능력을 지닌 동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 내재적 가치 이해 가십니까? 레건,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 능력을 지닌 동물이잖아요. 이 고등 능력에는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것도 고등 능력으로 봤습니다. 레건, 뛰어난 동물, 포유류, 1살 이상 이해 가십니까? 테일러 마찬가지죠. 당연히 동물, 식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고등 능력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싱어, 레건, 테일러는 전부 맞다 하는 선지입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는 있다. 행위 능력이란 단어, 도덕적 행위 능력하고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실제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냐? 짐승은 못하죠. 동물 중심주의인 사람도 싱어나 레건도 행위 능력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 지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거. 이해 갔나요? 삶의 주체. 이해 갔나요? 생명 중심체. 이해 갔나요? 레오폴드. 모든 자연계, 생태계. 이해 갔어요? 자, 33번은 20학년도 기출된 거예요. 인간은 생태계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다. 이게 제가 찾아봤다는 그거 중에 하나예요. 이해 갔습니까? 테일러 들어간다는 거. 이거 테일러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중심주의니까 생태계란 단어에서 레오폴드만 맞는 줄 착각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너무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34번. 1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
이렇게 나이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뒤에서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레오폴드 맞고 테일러도 맞고요. 얘는 생명 중심주의니까 당연히 포유동물 들어가죠. 레건도 일부 동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35번에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면 테일러죠. 테일러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태계의 선이 우선한다. 이렇게 한 거는 레오폴드만이에요. 이해 가셨죠? 잘 기억하시고요. 36번.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 상호 간의 의무. 인간이 동물하고 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하고 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생물하고 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상호 간의 인정은 칸트만 한 게 아니라 레건도 테일러도 레오폴드도 다 인정한 겁니다.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니까 인간 상호 간에 도덕적 의무를 지키거나 이런 것을 정당하다고 보지 나쁘다고 본 게 아니에요. 확장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동물에게, 식물에게, 무생물에게. 이해 가십니까? 자, 37번. 평등의 원리에 따라 평등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이익평등. 그죠? 기회균등의 원리. 요거에 따라서 인간과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아니죠. 기회균등의 원칙과 이익평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대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틀린 선지로 나왔어요. 기출이. 조심하셔야 돼요. 37번은 이건 예상 선지입니다. 자, 38번에 인간의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 이거 된다고 했죠? 테일러. 39번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 지향이 있고 지양이죠.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향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탈인간 중심주의. 이 레오포드 대표적인 거고요. 요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40번 쾌고 감성 능력을 지닌 존재 모두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쾌고 감성 능력의 레건은 이 사람은 동물 중심주의이지만은 지각, 믿음, 기억 이런 특성들이 중요하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고요. 자, 모든 동물을 삶의 주체로 존중해야 되는가? 모든 동물 그런 거는요. 모든 동물은 테일러입니다. 거꾸로. 왜? 생명 중심주의니까 동물 들어가죠. 레거는 아닙니다. 일부 동물입니다. 싱어는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에요. 제 말 이해 갔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 확실히 하시고요. 인식, 의식, 자각 등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게 다 이성과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맞고요. 싱어는 부정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테일러도 부정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22학년도 수능 기출에 나왔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43번 인간을 위해 동물에게 친절한 것은 종차별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지도 나왔어요. 또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인간을 위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종차별주의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44번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자신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뭐냐? 생명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이걸 내재적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테일러. 이게 은근히 자주 나와요. 45번 인간은 함부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든 탈인간 중심주의든 누구나 학자들은 전부 이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된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맞고 칸트도 맞고 싱어도 맞고 레건도 맞고 테일러도 맞고 레오폴드도 맞습니다. 이해 가셨죠?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으로만 동물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레건도 맞고 테일러도 맞고 레오폴드도 맞아요. 왜일까요? 이 경제적 효용의 관점으로만 동물을 같이 평가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탈인간 중심주의잖아요. 자, 이해가 잘 되죠? 47번 생명 공동체 보존이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이게 칸트 맞고요. 싱어 맞고요. 테일러 맞습니다. 이거 예상 던지고요. 이거 기출이 몇 번 나왔죠. 인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비이성적 존재가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자, 근데 테일러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가능하다고 봤죠?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 갔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무생물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8번도 두 사람은 맞는 선지로 기출이 됐었습니다. 49번,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냐? 칸트도 맞고 싱어도 맞고 테일러도 맞고 레오폴드도 맞습니다. 도덕적 책임은 다른 거예요. 행위 능력을 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동물이 집니까? 아닙니다. 동물 중심주의조차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표현해서 선지에 자주 나오는 것이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요거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유정적 존재, 근데 쾌고 감수 능력 이것도 유정입니다. 어찌됐든 특징에 따라, 즉 개체에 따라 배려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일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해 갔습니까? 이거를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전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계 전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거는 레오폴드입니다. 달라질 수 있지 않다. 자, 유정적 존재를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유의 선. 아까 지금 또 나왔죠.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독립된 가치를 지닌가? 테일러는 생명이고요. 생명이 내재적 가치고 생명 자체가. 레오폴드는 어떻습니까? 레오폴드도 내재적 가치가 각 뭐야 자연물에도 다 존재한다. 어디까지? 흙, 강, 바다, 대지까지. 이해 갑니까? 자연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53번은요. 유기체가 생명체라고 그랬어요.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는가? 맞는 선지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만 옳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뭐만. 레오폴드는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이 온전해야 되는지도 봐야 한다. 이 행위, 온전성을 따지는 행위가 옳다. 신비성, 아름다운 것도 옳은 거다. 안정적인 것도 옳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이 옳다라고 한 게 틀린 거예요. 55번.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대상이 동일한 거 아니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56번 잘 보세요. 집합적 유기체로서는 그 대지는 효용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경제적, 심리적, 윤리적으로 된다라고 한 게 생태 중심주의인 레오폴드입니다. 이해 갔죠? 없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만 따지는 건 칸트예요. 그러니까 레건도 맞는 말이고 테일러도 맞고 레오폴드 맞죠. 58번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잘못된 행위다. 생명 중심주의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네스는 누구예요? 심층 생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때도 해치는 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해가지고 이걸 학생들이 엄청 틀렸어요. 네스는 틀린 겁니다. 네스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에요.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조심하시고요. 도덕적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은 인간만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 책무는 인간만 질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이라고 나온 적도 있는데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다 기술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도덕적 권리는 인간이 아닌 뭐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 식물 각 주장한 학자에 따라서 있냐 없냐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권리가 있냐, 도덕적 고려 대상이냐, 도덕적 지위를 인정받느냐, 요거까지는 요게 비슷한 용어들로 다 쓰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의무 이렇게 나오면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자율적 행위 능력은 인간을 말한 겁니다. 자, 요거 꽉 정리 다 용어를 하시고요. 60번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에 관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자, 요렇게 인간의 의무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인간의 의무는 종류가 많거든요.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지만 자연에 관련해서는 칸트는 간접적 의무를 말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싱어는요 어때요? 자연에 관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죠. 이 자연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쾌고 감수, 그죠? 레오폴드는 자연, 이해 갑니까? 자, 61번. 그래서 칸트도 맞고 싱어도 맞고 레오폴드 맞는 선지니까 이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21학년도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 같지만 인간 중심주의니까 생각하지만 요 뒤에가 국어가 중요하죠. 어떠한 가치. 그런데 칸트는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62번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불간섭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고유의 선, 생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기출된 적이 있고요. 자, 63번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무생물입니다.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접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죠. 이해 갑니까? 칸트는 간접 의무가 있습니다. 테일러는요. 불간섭 의무가 있습니다. 레오폴드는요. 대지까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63번 더. 이해 갔죠?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칸트는 이 목적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 자체, 인격권 그 자체. 레거는요, 삶의 목적,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의 대상입니다. 65번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거 당연히 인간. 자, 칸트 맞고요. 싱어도 맞죠? 이거 인정합니다. 레오폴드 당연히 인정하고요. 자, 66번 인간에게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냐? 레건도 맞고요. 테일러도 맞고요. 레오폴드도 맞습니다. 이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게 쪼로록 완전 다 최근 기출입니다. 23학년도의 수능 기출.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없다가 틀린 겁니다. 허용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리 무지하게 잘해놓으세요. 예상선지입니다. 68번 인간은 이성적 존재와 동식물에게만 신의의 의무를 줘야 한다? 동식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테일러가 생명 중심주의니까 아닙니다. 이 신의의 의무라고 불렀는데 이게 성실 의무와 같은 거예요. 불간섭의 의무처럼 설명들을 할 때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생동물만 얘기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수능 기출이에요. 이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면 안 된다. 사냥하는 것은 인간이 야생동물에 대한 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생명체, 그런데 어떤입니다. 그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이게 어떤 생명체가 인간은 인간이죠. 본래적 가치가 있죠. 생명권, 인격권. 이해 갑니까? 그래서 칸트 맞고요.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니까 맞고요. 레오폴드는 어떤 생명체를 포함한 생태계까지 다 들어가니까 맞는 거예요. 70번 개체에서 생명 공동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칸트도 맞고요.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인 생태계하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테일러도 레오폴드도 개체론도 이 개체론이죠. 또 전체론도 서로 다르게 보죠. 개체론은 개체를 더 가치 있게 보고요.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인 자연계를 더 생태계를 더 중요시 여기죠. 전체를 이해 갑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테일러도 맞고요. 레오폴드도 인간은 그 구성원이지.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도 생태계도 맞는 편입니다. 지금 복잡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한 번에 지금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이거 평가원에 있는 해설집을 거의 다 뒤졌어요. 제가 왜? 너무 그 이의 신청과 이론이 있는 지금 선지들 다 뽑아냈는데요. 이거 꼭 정리할 수 최소 안개야 됩니다. 쌤처럼 OX가 누구는 맞아 틀려 이거 한 번에 정확하게 색깔 구분하듯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예, 이어서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